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4월의 첫 번째 날이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새삼 느껴지는 것 같은데 역대 연도를 보았을 때 4월달의 상승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2021년 4월 또한 나쁘지 않은 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등락폭이 확대가 된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상황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바로 빗썸과 업비트이죠. 오늘은 업비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쿠팡에 이어 두 번째가 이루어질까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시아 경제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경우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사와 활발한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투자업계에서 책정한 두나무의 추정 순이익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5천억 수준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등 플랫폼 업종의 평균 수준의 절반만 적용한다 해도 두나무의 가치는 9조 7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10조 원 수준은 이제 충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상장이 추진이 되며 실제적으로 상장이 될 경우 글로벌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각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한번 띄워줄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러한 상황 속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큰 프레임워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021년도가 암호화폐 규제 측면 상당히 의미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캐나다에서 소식이 나왔다면 오늘은 영국에서 규제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문제하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문제가 있죠. 이를 예방하겠다는 것일까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금융범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기업은 이제 금융범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CA의 경우는 새로운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기업이 이제 램크림이라고 불리우는 사업주에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밑에 은행, 암호화자산이라는 기업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CA가 잠재적인 자금 세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금융범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업데이트의 경우는 지난해 8월부터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FCA의 업데이트 내용을 보았을 때 이제 슬슬 거래소와 은행의 경계를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문제를 포커스로 이러한 규제가 새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거래소와 은행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겠죠. 현재 미국의 경우 이러한 움직임이 작년부터 나오면서 거래소에 은행 라이선스를 주는 케이스가 생기며 은행과 거래소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글로벌적인 트렌드로서 변모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말인 즉슨 암호화폐 시장이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기관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국가로 인식의 변화가 가파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국부펀드가 자산운용사에게 비트코인 구매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우리나라에게는 특별한 글로벌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IMF이죠. IMF의 총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신뢰받는 투자 방법 중 하나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의 총재는 이제 비트코인 신뢰받는 투자 방법 중 하나이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참 이름 힘드네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비트코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일종의 신뢰를 받는 투자 방식 중 하나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IMF 총재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이유로 우려를 드러낸 다른 미국 고위 공직자들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언급들이 직접적으로 그것도 현 IMF 총재의 입에서 나오는 상황을 수년 전에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암호화폐,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계속되는 경기 부양책으로 엄청난 양의 달러가 풀리며 달러 및 각 국가의 법정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며 금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상황 속 안전자산의 역할로서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 속 짧으면 3년 뒤, 길면 5년 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3년 전, 4년 전 저와 같은 시기 투자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은 그때와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바꾸었다는데 이견이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에서 전기차의 구매 옵션으로 비트코인을 추가하며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어제는 제너럴 모터스 또한 이제 GM이죠.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 또한 비트코인 구매 옵션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구매를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누구인지 어떠한 차를 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TX 공동 창업자는 방금 비트코인의 테슬라 세미트럭 한 대를 구매했다 이렇게 트윗을 날렸다고 합니다. FTX 거래소의 공동 창업자 SBF의 경우는 방금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세미트럭 한 대를 구입했다 트윗을 올렸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한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걸어가는 길은 디지털 골드로서 자산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결제 분야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완전히 종식이 된다면 환전이 필요 없는 결제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려면 많은 보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소식뿐만 아니라 테슬라에 관한 소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일론 머스크에 관한 소식인데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현재 전 세계 2위의 부자로서 그의 한마디 한마디의 영향력이 가히 엄청나다 볼 수 있겠죠. 특히 머스크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많은 소통을 하는데 최근 트위터의 암호화폐에 관한 트위터를 많이 남겼다는 소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의 가격의 변동폭이 상당했었는데요. 이를 본 런던의 한 트레이더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따라서 자동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봇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신박한 것 같은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의 한 트레이더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 게재 시 자동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봇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런던의 트레이더 안드레이 바도유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따라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봇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비트코인 관련 트윗을 게재하면 몇 초 안에 봇이 비트코인을 자동으로 구매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미디어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암호화폐 시장에 주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봇이 개발되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든 것이 내용을 보았을 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관련 트윗을 하면 여태까지 상승을 주로 했었죠. 근데 만약에 트윗에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이런 트윗을 했을 때 이번에 글을 쓴 것은 비트코인 관련 글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내용이구나 그러면 사지 말아야지 이러한 판단까지 할 수 있는 봇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또 다른 의미로 AI의 발전이 놀랍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우리 게르코인 XRP 참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이제는 정말 애증의 관계로 전락해버린 유일무이한 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XRP가 단기적으로 7.5달러 그 이후에 7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한 XRP의 홀더가 나타났습니다. 매번 이러한 내용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말이 되냐 7.5달러는 무슨 1달러가 먼저 가라 1달러나 먼저 가라 이러한 생각하실 텐데 참 안타깝죠.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홀더분들이 흘린 피눈물을 생각을 했을 때 XRP 투자자분들에게는 어쩌면 가끔씩은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셨을 때 대략 이러한 뜻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각선으로 물결이 확장이 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7.5달러, 두 번째 목표는 70달러이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다. 차트는 근본적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는 것인데, 아마도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글은 전에 올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써있는 뜻이 대략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전 트윗 이후 35%나 이제 올랐다. 목표는 여전히 7.5달러와 70달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과연 이 글이 성지가 되게 될까요? 정말 내재적인 가치는 엄청나게 충만한 코인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 SEC와 소송에 걸린 와중에도 추가적인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며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ODL 솔루션의 확장 또한 이루어지고 있죠. 이뿐 아니라 CBDC의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코인이 CBDC의 브릿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코인이 어디 있나요? 없죠. XRP의 가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이상적으로 눌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XRP의 반의 반밖에 안 되는 호재가 다른 코인에 나오게 되면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하지만 XRP는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죠. 오를만 하면 어떤 사건이 터져서 하락하고 또 오를만 하면 어떤 사건이 터져서 하락을 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생각을 받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댓글이 대략 예상이 되긴 하는데 과연 우리 애증의 코인 XRP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4포인트 회복이 되며 7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대비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이 되고 있죠. 지금 슬슬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돌파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6만 달러를 돌파를 할 것 같은데 정말 치고 올라가서 7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전날 대비 0.7% 정도 상승한 6,680만원대, 이더리움이 4.58% 상승했습니다. 217만원대, 바이낸스가 2.48% 하락한 지금 34만 1000원대, 환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112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력의 코인 XRP는 0.8% 상승한 644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8.5%에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